지금 보는 자동제어 컨트롤에 여기 그림이 양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부분에 있는 회로도는 우리가 다이어그램,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보통 실제 있는 대로 부품과 기계들이 있는 대로 위치를 잡고서 그 다음에 전선, 회로를 그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복잡해요. 지금은 이거는 뭐 간단한 기계니까 에어컨 기계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제목처럼 싱글 패키지 에어컨디션 유닛이거든요. 지붕 같은 데 이런 데 올라가는 싱글 패키지. 싱글 패키지라는 거는 컴프레서, 콘덴서 팬, 콘덴서, 그 다음에 인도어 프로와 쿨링 코일 뭐 이런 거를 몽땅 다 해서 좌우간 에어컨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면 싱글 패키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우스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컴프레서, 콘덴싱 유닛도 콘덴서와 콘덴서 팬마다 컴프레서는 바깥으로 나가 있고 안으로 들어와서 증발기, 에버포레이터 팬 코일만 안으로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스프릿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싱글 패키지입니다. 싱글 패키지가 아니고 스프릿 시스템으로 돼서 두 개가 나눠져 있을 때는 더 좀 간단하죠.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회로도가 그 기계의 컨트롤 박스를 열면 붙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는 지금 왼쪽에 보면 레더 다이어그램입니다. 레더 다이어그램. 지금 오른쪽에서 우리가 실제 있는 대로 와이링 다이어그램을 봤던 거를 간편하게 레더, 사다리죠. 사다리는 두 줄이 우뚝 서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밟고 올라가는 칸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면 레더 다이어그램. 보세요. 이렇게 쭉 서 있죠.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전부 옆으로 그는 거는 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면 레더 다이어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오른쪽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파워 전원과 파워 전선과 컨트롤 전선을 다 믹스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그런데 여기 레더 다이어그램에 오면은 그 앞부분, 파워 부분은 파워대로,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은 컨트롤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이해하기가 좋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기초 막 떼고 뭐 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와이링 다이어그램이 머리가 아파도 쉬울 거예요. 이런 거를 있으면은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컬러 펜슬로 줄을 색깔을 표시해 나가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근데 숙련이 돼가지고 이제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은요, 딱 가면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레더 다이어그램을 봐요.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나. 훨씬 간편하죠. 오른쪽보다 덜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압 부분과 컨트롤 저 전압 부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찾기도 쉽고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딱 여기서 볼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일렉트릭 컨택터를 보면 컨택터 파워 전기가 L1 들어오고 L2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오픈됐죠? 노멀 오픈이니까 지금 여기 릴레이, 여기 우리가 보는 전자석 코일이 이게 인너라이즈 돼야 이거 철컥 붙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T1, T2로 전기가 들어가서 컴프레서가 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보는 바와 같이 두 개가 묶어져 있으니까 요 놈이 지금 여기 이 전자석이 인너라이즈가 되면 전기가
컨트롤 파워가 들어오면 양쪽에서 들어오면 이게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를 가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24V 여기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여기 L1에서 전기가 오고 L2에서 고전압이 오면 208에서 230V가 오면 뭐 460이라도 상관없어요. 잠깐 24로 나온했어요. 나온하고 보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하나 바로 이게 콤먼 접점입니다. 이쪽에서 간 거를 우리가 콤먼이라고 얘기합니다. C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가는 거를 여기를 C라고 해요. C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막바로 가요. 언제든지. 내가 지금 어서 넘었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콤먼은 처음부터 추억을 실행할 적에 타서 끊어진 것이 없으면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컨트롤을 집중력으로 찾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막바로 가 있거든요. 이 C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인너라이즈가 되면 전위가 통해지면 여기 L1과 T1, L2와 T2가 붙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저기서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CC 이쪽에 CC 여기에 이 두 접점이 어디를 가리키냐? 여기가 L1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T1이에요. 여기는 T1. 여기는 L2라고 하면 이쪽에는 T2예요. T2. 즉 말하자면 여기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 두 접점이 노멀 오픈이 여기를 봐도 노멀 오픈이 붙지는 않았죠. 오픈되어 있죠. 노멀 크로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노멀 크로스는 이렇게 하나 빗금이 그어진다 했죠. 이거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 붙어 있다는 얘기고 노멀 오픈은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전원이 없을 때 또는 껐을 때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드 다이아그램은 로드 부분 컨트롤로 조금이라도 뭐 부하가 전기 안 빼가 먹는 그거를 로드라고 그래요. 로드가 이 C 여기서 보면 R 이런 게 로드가 먹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컴프레서 몸체를 오일을 히팅해 줘야 되거든요. 에어컨은 겨울에 우리가 보통 안 쓰지 않습니까? 히트펌프 제외하고 쿨링 오일만 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밤에도 안 쓰잖아요. 날이 시원하면 여름은 꺼놓잖아요. 그러면 그 컴프레서 밑에 있는 오일 속으로 냉맥가스가 스며들어서 뭉쳐 있다가 갑자기 날이 더워지고 그러니까 에어컨트롤 스위치를 올리면은 부르릉 하고 돌아갈 때 오일이 맥주포크처럼 속에서 일어나면서 오일 펌핑 내지 오일이 퍼올려져 가지고 피스톤을 깨요. 그러니까 워밍합니다. 데펴준다 그런 얘기예요. 데펴준다. 데펴주는데 이것도 이런 데다가 노멀 크로스 같은 걸 하나 주면 노멀 크로스 같은 걸 이런 걸 하나 주면 또 릴레이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접점이 이게 보조 접점이거든요. 보조 접점이 이 콘택터에 옆에 있는 것도 있고 릴레이를 써서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릴레이를 많이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져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게 계속 붙어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계속 열이 나는 거는 컴프레서예요. 여기 컴프레서인데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새로 해서 노멀 크로스인데 컴프레서가 돌아가면 끊어주는 이러한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이쪽에 와가지고 뭔가 또 릴레이 R 같은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보통 이게 웃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넣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저기도 있어요. 컨트롤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런 정도를 해서 자 본래대로 없다고 하고 자 이런 상태라면은 에어컨을 키든지 안 키든지 항상 컴프레서 밑면에 오일이 있는 부분은 크랑크 케이스 히다는 가열하고 있어요. 이건 로드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이 볼테이지예요. 그러고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작동되나 보자고요. 자, 여기 이게 트랜스포머니까 트랜스포머는 언제든지 전기가 와 있죠. 이쪽에도 언제든지 휴스 스위치를 올렸으면 그러면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R에 와서 1번에 대기하고 있고 또 C가 또 콘택터 코일에 와서 여기서 하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는 C고 이쪽에는 R이에요. 이쪽에는 C고 이쪽에는 R이에요. 이 R은 어디로 가느냐? 실내에 룸 더머스타트로 갑니다. 실내에 룸 더머스타트. 이게 한의월 제품인데 벌써 뭐 오래됐죠.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20년 정도의 이상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캅하고 여기에 현재 실내 온도가 몇 도인가 가리키고 있는 바늘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아캅을 떼면 이러한 모양새로 지금 보는 이러한 모양새로 있어가지고 보는 바와 같이 수분구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히팅, 하나는 쿨링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려놓으면 안 되고 딱 붙여놔야 합니다. 이렇게 벌려놓으면 온도차가 디퍼런셜이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히팅 코일, 하나는 쿨링 코일이고 이 수은이 들어있는 왜 수은을 쓰느냐면 스파크 날 때마다 아크가 일어나서 습검정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돌돌돌돌 말려있는 시계 태엽 같은 이런 말려있는 이 부분이 센싱이에요. 실내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이 수은구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또는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쿨링, 히팅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또 스크루를 양쪽에 빼면 베이스가 나와요. 기판이 나옵니다. 기판은 단지 스위치를 서로 연결시켰을 때 이쪽에 보면 왼쪽 거는 팬이 여기 팬이라고 써 있거든요. 팬이 오토냐? 오토에 놓으면 실내에 돌아오는 공기, 순환하는 공기가 에어컨을 키느냐 안 키느냐에 따라서 히팅을 하느냐 쿨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돌고 쓰고 하지만 에어컨이나 이런 히팅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내 환기를 위해서 바깥 공기를 끌어들이는 인테이크, 프레시아 인테이크를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놓으면 바깥 바람이 들어와서 신선 공기를 안에 넣어줄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면 왼쪽으로는 히스라고 좀 히스의 포지션이 있어요. 바늘에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다음에 오프, 가운데 놓으면 꺾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뿐에 이건 전부 회로는 아까 본바 여기에 수은구가 있었던 컨트롤에 있었던 것이 둔만 연결된 회로입니다. 연결된 회로고 지금 보는 바지 양쪽에 R, C, G, 그 다음에 W, B, 그 다음에 Y 뭐 이런 것들이 위에는 O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속으로 여기요. 이 속으로 컨트롤 회로 18게이지의 컨트롤 회로가 일로 들어와서 이 접점들의 터미널에 스트리퍼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조여주면 와이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다 조립이 끝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은구로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수평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어떤 때 수평을 잡아줘야 되냐? 기판을 놓고
이게 지금 기판에 이거 좀 붙이려고 그래요. 스크루 들어가는 위치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스크루 들어가는 여기도 이쪽도 왼쪽도 있거든요. 그럴 적에 이 위에다가 조그만 수평 레벨을 놓고 잡은 다음에 슬쩍 연필 같은 걸로 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설치할 때 이걸 그대로 놓고 스크루를 박아서 고정시켜 놓으면 와이어링은 다 나갔고요. 전선은 다 나갔고, 그러면 붙이는 앞면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 커버가 제대로 다 수평을 맞아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차가 안 나와요. 오차가 맞으면 온도 세려본 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보는 바치 이건 좀 더 그거보다 올드인데요. 이것도 보는 바치 앞카바입니다. 지금 기판만 내가 안 가지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기판은 이거를 연결하기 위한 거니까 이 뒷면을 보면 접점들밖에 없어요. 모두가 접점들밖에 없으니까 갖다 기판에 붙여놓고 왼쪽은 히딩, 오른쪽은 쿨링, 오른쪽은 히딩, 왼쪽은 히딩 이렇게 하면요. 지금 히딩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수은구가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역시 수은구가 쿨링도 2개가 들어있어요. 이건 2단이에요. 2단이란 말은 뭐냐면은 기계가 조금 크니까 컴프레서가 2개다 그런 얘기예요. 2개. 그럴 적에는 1단, 2단이 움직이는 것이 온도 차이를 두고 디퍼런셜, 편차, 오프셋을 두고 움직입니다. 히딩도 마찬가지예요. 히딩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아래에 보면은 엔티시페이터, 특히 히딩에 있어요. 엔티시페이터가 있는데 보는 바와 같이 0.1에서 쭉쭉쭉쭉 나가는데 0.4, 0.6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 엔티시페이터를 적어도 0.4에서 0.6 정도 이상 놔줘야 돼요. 이것이 너무 오른쪽으로 와서 엔티시페이터가 적게 놔주면 숏사이클을 해요. 히딩에서 가스 히딩 같은 걸 써보면은 가스 밸브에 전자 코일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로노이드처럼요. 그 작동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해주는, 전기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엔티시페이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거는 이제는 고무래요. 전부 다 전자 시스템으로 가니까 아직도 물론 이걸 쓰는 데가 있죠. 고장 안 났으니까. 그러나 그냥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준 거고, 요즘에 이제 신세대로 나온 것들은 이와 같이 세 쪼가리가 아니고 카바하고 지금 보면 2쪽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요. 있어서 이거는 지금 앞카바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전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셋업해 놓은 것이 62도로 셋업되어 있고 화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온도 74도로 나오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 있고 매뉴얼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조절하는 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냐 매뉴얼로 넣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임으로 키고 싶을 때 키고 끄고 싶을 때 끄고, 프로그램으로 넣으면은 날짜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쓰고, 그 다음에 언제는 온도를 얼마만큼 편차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요 아래에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배터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배터리가 없는 거는 본 이 전원을 봐서 여기 전원, 이 전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따온 거예요. 여기 24V 따온 거예요. 따온 거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면 이 디지털 여기 숫자가 안 나옵니다. 파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1시간 정전됐다, 2시간 정전됐다, 3시간 하루 쉬었다. 이럴 경우에도 이 더모스타트 안에서 배터리 차지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5시간 후에 전기가 들어도 시간은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터리를 넣은 거는 전기가 나가도 상관없죠. 기억 다 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배터리를 넣는 거의 결정은 수명이 있으니까 뭐 1년을 간다든지 2년을 간다든지 이 내부에 숫자가 안 나올 때는 거의가 다 배터리가 아웃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디지털은 좋은 점이 뭐 조금 수평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모양이 흉한 것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은 같은 것이, 수은은 이거는 공해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안 쓰고 폐기할 때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공해물질 수거하는 대로 보내줘야 되고, 만약에 깨져서 이 수은이 흘러 들어간다면 잘 쓸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같은 거는 보면은 요 지금 여기 조금 잘라 놓은 거거든요. 여기 색깔이 빨간색, 청색, 노란색, 하얀색, 그린색, 녹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터미널들을 보면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R, Y, G, R, O, C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 대해서는 후퇴, 파, 헤쳐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디지털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내가 많이 그것만 다 해봤던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매뉴얼을 어쩌다 한번 본다든지 또 해놨다라도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매뉴얼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적에 할 적에. 물론 이거 매뉴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한 하나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뉴얼이 더모스타트와 함께 보관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한번 체크해가지고 다시 셋업해주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 같이 여기 지금 이런 데 보면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 또 그 다음에 이 지금 스위치를 보면 딥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에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딥 스위치 있는데 종래에 아날로그 시스템 수은구가 있는 거는 히트펌프용이냐, 히트펌프용 냉난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 쿨링은 전기로 하는데 히팅은 도시가스로 한다 하는 경우에는 더모스타트가 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딥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딥 스위치를 이렇게 지금 전환하잖아요.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요. 왼쪽으로 왔어요. 자,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요. 이렇게 제끼면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무엇에 쓰는 거냐? 이거는 가스 히팅의 일렉트릭 쿨링으로 쓸 때 방향전환, 히트 펌프로 쓸 때 방향전환 같은 거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책에서도 많이 이런 거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24V 다운된 건 C는 막바로 갔으니까요. 여기 릴레이도 가고 콘택터 코일도 가고 여기도 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R이 갔죠. R이 어디로 가느냐? 실내에 있는 룸 더모스타트로 갑니다. 지금 방금 가르쳐줬던 룸 더모스타트로 갑니다. 어디로요? R에. 그랬다가 냉방으로 스위치를 쿨로 놨을 적에 설정한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올라갔으면 쿨로 넣으면 Y로 옵니다. Y로 전기가 흐르니까 24V가 잡혀서 이렇게 R에서 더모스타트로 갔다 Y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인너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죠. 전자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서 보면 요거예요. 전자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됐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자,
지금 L1과 L2의 전원이 지금 콘택터까지 돌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를 따더니 일로 갔습니다. 이게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땄더니 또 하나를 땄더니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서 1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늑선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는 208에서 230을 쓰려니까 1, 3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2번은 이거는 120V를 갖다 프라이머리를 쓴 적에 24V를 따려고 그러면 2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뿐이에요. 여기 숫자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전원이 이 아래하고 관계없이 이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만 들어오면 스위치만 위에서 휴스박스를 넣으면 막바로 트랜스포머는 프라이머리 208에서 230V가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컨더리에서는 우리 배운 대로요. 세컨더리에서는 두 접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R을 뽑고 하나는 콤먼이에요. C를 뽑았어요. C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C를 뽑는 거는 지금 그 몸체에 에어컨의 컨트롤 박스, 수의 박스 같은 이런 몸체에 접지를 시켰습니다. 접지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는 막바로 이렇게 와서 자, C에 붙었죠. 여기 붙었죠. 그게 뭐냐? 요 그림에서 보면 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트랜스포머에서 와이어링 다이그램의 트랜스포머 R이라고 하는 선은 갑니다. R이라고 하는 선은 어디로 가요? 실내에 있는 룸 더머스tat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을 켰더니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더우니까 당연히 에어컨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그랬죠. 이 서머 스타트. 그러니까 Y에 24V 전기를 보내준다 이거예요. 24V 전기를 보내주니까 왔죠. 보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전자석, 콘택터가 된다. 전자석, 콘택터가 된다. 그런 콘택터가 어떤 거를 말하느냐? 이런 콘택터. 이미 강의를 했어요. 이런 콘택터에 지금 위쪽은 여기 위는 L1, L2, L3인데 양쪽에 L1 따고 반쪽에 L2 따면 돼요. 가운데는 비워놓고. 그러면 아래에 와서 여기는 T1, 오른쪽에 T2 이렇게 뽑으면 되고 지금 이 C라고 하는 전자석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아래에 있는 것이 뭘 가리켰느냐? 두 터미널이 24V 코일의 접점을 가리키니까 이러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 두 선이 위로 와서 들어가서 붙겠죠. 이걸 콘택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놈이 붙으니까 여기 붙었죠. 이렇게 두 개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컴프레서가 무르릉 하고 돌아야 되겠죠. 지금 컴프레서로 전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이 C가 인너라이즈가 되니까 이쪽 위에 하이 볼테이지가 있는 중에 어떤 게 붙는다고요? CC가 붙어요. 여기도 CC가 붙어요. 그러니까 L1, 그 다음에 T1, 이쪽에 L2, T2 붙으니까 당연히 컴프레서는 돌 수밖에 없죠. 도는데 여기 내부를 보면 이게 러닝 캐파시터거든요. 러닝 캐파시터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선이 들어가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컴프레서로 가니까 스타팅 와이어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내부는 어떻게 결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죠. 이렇게 결선이 되어 있거든요. 배웠어요, 이거는요. 컴프레서 와이어링에서. 그러니까 컴프레서가 돌아요. 러닝 캐파시터를 거쳐서. 근데 이러한 러닝 캐파시터는 콤비네이션 러닝 캐파시터예요. 내가 이민왔을 때마다 이런 걸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컴프레서는 컴프레서대로, 콘덴서 팬대로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런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러닝 캐파시터 이런 거 여기다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건 두 터미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그런 얘기야.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일로 여기서 하나가 일로 오더니
이쪽에서는 하나 따가지고 일로 가고 여기서 하나 딴 놈은 콘덴서 팬 모드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콘덴서 팬 모드로. 콘덴서 팬 모드로 들어가니까 콘덴서 팬 모드로 들어가니까 콘덴서 팬 모드도 지금 전원이 보세요. 막바로 하나 들어왔죠? 컴프레서에 들어간 것처럼 이쪽도 막바로 지금 컴프레서를 여기서 T1에서 들어갔는데 T1에서 또 콘덴서 팬 모드로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러닝 캐파시터에서 왔으니까 지금 아래에 C가 인너라이즈 돼서 콘택터를 붙여주면 컴프레서도 돌고 콘덴서 팬도 돈다 그런 얘기죠. 이러면 이제는 뭐가 남았나? 자, 뭐가 남았느냐 하면 컴프레서 돌고 콘덴서 팬이 돌으니까 냉동 사이클을 움직여주는데 증발기에 팬만 돌면 되거든요. 증발기에 팬. 기계적인 건 여기서 다 뺐으니까요. 증발기에 팬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증발기에 팬이 요거예요. 증발기에 팬을 보면 러닝 캐파시터가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러닝 캐파시터. 이게 뭐라고요? 러닝 캐파시터예요. 여기도 이게 뭐냐? 러닝 캐파시터예요. 자, 이 인도와 프로와 팬마다 싱글 패키지의 에어컨디셔닝이 이때 카드를 뜯다 보면 다람쥐 바퀴처럼 생겨가지고 뭐다가 가운데 툭 박힌 게 있습니다. 그만 벨트로 해두고요. 이러한 지금 인도와 프로와 팬모다가 전기가 들어가면 돌아야 되겠는데 여기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2번하고 4번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2번하고 4번만.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붙으려면 어디가 인너라이즈 돼야 되냐? 여기 아래요. 넘버 1과 3가 여기만 인너라이즈 되면 여기는 2번과 4번이 철컥 붙어요. 그럼 어떻게? 자, 보십시오. R이 하나 어디로 갔다고요? 룸 더머스타트로 갔다 그랬어요. 룸 더머스타트로 갔다가 지금 온도가 실내 온도가 높아서 쿨링으로 놓으니까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정도로 되면 더머스타트가 작동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G를 붙여줘요. G를 또. 아까는 Y를 붙여줬다고 그랬죠? 예. 마찬가지로 G를 붙여줘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니까 3번하고 2번이 극성이 다른 24V가 잡히니까 이게 전자석에는 릴레이가 작동되니까 이 2번과 4번을 턱 붙여줘요. 2번과 4번은 턱 붙여준다. 이러한 접점은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느냐? 이거는 R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릴레이가 많으면요. 여기가 R1, 여기도 R1 이렇게 해줘야 돼요. 릴레이가 여러 개니까. 그렇게 붙여줘야지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접점들도 이렇게 R만 딱딱 표시해 놓으면 어느 게 어느 거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1, 3가 인너라이즈 되면 여기가 붙는다. 붙으면 어떻게 되냐? 실내 팬도 들어와도 돌아가니까 에어컨은 작동돼서 계속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는 도는 거죠. 컴프레서도 돌고 콘덴서 팬도 돌고 인도어 팬도 돌고. 그런데 이제 온도가 시원해져서 설정한 온도보다 72도인데 71도라든지 70도라든지 내려가면 Y가 끊어져요. R에서 간 전기가 Y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 G도 끊어진다. 서로 간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더머스타트에 가는 거는 지금 R, G, Y에 있는데 이쪽에서 하나 더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C도 갈 수 있어요. C도. 이거는 여기다가 우리가 접점을 또 하나 만들어 본다 그러면 여기다 C를 이렇게 주면 그렇게 C가 오는 룸 더머스타트는 그게 와야만 되는 힘이 있어요. 그 디지털 룸 더머스타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요? 여기서 보내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 디지털 더머스타트의
서로 간에 연관 있는 기능을 작동하게 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있을 때는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O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O라는 거. O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O라고 하는 선이 이렇게 오는 거는 여기 R에서 O를 오는 거죠. R에서 O를 오는 거는 여기다 안 그리겠습니다만 그 릴레이는 무슨 역할을 해주나? 리버싱 릴레이예요. 즉 우리 히트펌프에서 배웠죠. 리버싱 릴레이는 컴프레서에서 토출한 고압가스를 콘덴사로 보내주느냐 또 에바포레이터로 보내주느냐 증발기를 보내주느냐 방향 전환해주는 역방향 정방향 해주는 그런 밸브를 리버싱 밸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솔노이드 코일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것이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오는 것도 지금 이렇게 그림 나오는 데가 복잡하니까 리버싱 릴레이를 이렇게 해주면 이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 들어온다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리버싱 밸브다 이거예요. 이렇게 RV를 펴서 리버싱 밸브를 해주면 히트펌프에 리버싱 밸브를 방향 전환을 해줘서 쿨링으로 할 거냐 히팅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써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복잡하니까 이거를 여기 끌고 나면 굉장히 복잡해져. 그래서는 교재에서는 나와요. 교재는 내가 아주 세밀하게 그 예를 들면서 그림을 그려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이걸 마무리. 오른쪽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에 이 릴레이 이쪽에서 보면 이 릴레이와 여기 릴레이가 이거거든요. 팬 릴레이예요. 왼쪽에서 저희가 이게 팬 릴레이거든요. 무슨 팬이에요? 인도와 프로와 팬 릴레이. 이 숫자가 저기 보니까 2번하고 4번이었거든요. 떨어졌던 데가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 여기 떨어졌던 거거든요. 여기만 붙으면 보십시다. 자, L2에서 하나가 간 거는 2번에 왔다. 4번으로 붙었다고 그래요. 그럼 붙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도와 프로화로 들어가는데 지금 L1에서는 막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번과 4번만 붙으면 이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역시 또 러닝 캐파시터를 썼고요.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 인너라이즈, 이 R만 인너라이즈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콤먼은 여기서 막바로 왔어요. 막바로 간 데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콘택터 코일도 갔어요. 콤먼은 우리가 타거나 어디 끊어진 데가 없으면 신경들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적점들, 컨트롤 적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찾아라. 이래서 이게 인너라이즈가 되니까 여기를 붙는 거죠. 5번 같은 거는 우리가 가스 히팅에 나갈 때 가스 히팅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일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난방을 강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히팅 같은 거는 히더가 버너가 타면 더운 뜰이 열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조건 이 EM으로 가는 또 하나의 와이어링이 있거든요. 이 와이어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는 이놈은 끊어진 거니까 이걸 끊어주고 여기서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가는 놈이 이 5번이 들어와요. 5번이 들어오니까 작동될 수밖에 없죠. 들어오는데 5번에서 들어오는데 여기 센싱을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센서가 들어있어요. 센서가 들어가느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들어와는 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5번에 회로를 씁니다. 지금 여기는 에어컨만이 나오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 그린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것과 레이더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것의 작동 원리를 다 설명을 해준 거고 아까 봐도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다른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콘덴서 팬 모드거든요. 콘덴서 팬 모드는 막바로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들어왔고 그런데
이게 콤비네이션 러닝 캐파시티니까 이쪽에서 하나 따가지고 컨덴서 팬 모델로 하나 줬고 여기서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컴프레서로 들어갔으니까 작동하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강의한 걸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몇 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십시오. 책에서도 내가 컴퓨터를 놓고 강의하는 것이 이러한 회로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먼저 마스터해 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컨트롤은 중요한 거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해라? 예. 트러블 슈팅 할 적에 콤먼선은 막바로 갔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컨트롤 회로만 집중적으로 어디가 붙고 떨어지고 어디가 붙어야 이게 되는 거 하는 거를 찾아라 이겁니다. 냉동에서는 콤먼선은 이 콤먼 여기서 보는 이 콤먼선은 컨트롤이 붙어 있어요. 디프로스트 터미네이션이라든지 팬 딜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를 거쳐 갔거든요. 그러나 극히 냉동에서든 에어컨에서든 콤먼선에 컨트롤 접점이 붙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마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